런던은 철저하게 강북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강북 사람들은 강남에 가지 않습니다. 템지강을 사이에 두고 두 지역은 확실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그 구분은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입니다. 못 사는 가난한 지역. 거기가 바로 런던의 강남 뱅크사이드입니다. 거기에는 뱅크사이드라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런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어졌다가 여러 가지 공해 문제 때문에 1981년 폐쇄되었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폐발전소입니다. 런던시의 골칫거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숴버리자니 아깝고 유지하자니 쓸 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런던시는 어떻게든 이 건물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낙후된 사우스뱅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겁고 칙칙한 폐발전소는 공모를 통해서 유니크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바꿨습니다. 또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미술관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를 개통합니다. 그 다리가 바로 유명한 밀레니엄 브릿지입니다. 이 다리는 부자들의 강북과 가난한 강남을 소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산업발전시대 역사를 간직한 유물을 미술관으로 재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는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문화창작기지로 재활용하는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그렇고 공장을 개조해서 카페로 성공한 성수동 대림창고가 바로 여기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은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막상 시작을 하면 의외로 도움이 되는 사건도 많이 생깁니다. 밀레니엄 브릿지 개방 첫날 320m 연수교는 시민들이 진입하자마자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런던 당국은 위험을 직감하고 바로 폐쇄해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곤란한 사건이었지만 이런 현상을 공진현상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간단한 처방과 조치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오히려 홍보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밀레니엄 브릿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지로 바뀌었습니다. 미술관에 가려고 건너가기만 하는 다리가 아니라 밀레니엄 브릿지 그 자체가 바로 여행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또 크게 히트치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행운도 따라줍니다. 해리포터에 밀레니엄 브릿지가 등장하고 또 미션 임파서블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등장합니다. Come on, Ethan, get him. You're right on top of him. That's it. He's right in front of you. Get him. Get him. Get him. 톰 크루즈가 높이 99m 미술관 굴뚝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전 세계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헬기까지 동원해서 최고의 마케팅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공짜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연으로 미술관이 성공하고 가난한 우범지역 사우스뱅크가 살아난 것입니다. 과연 이것만으로 성공한 것일까요?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미술관, 멋지고 현대적인 다리, 스타 마케팅, 홍보 이런 것으로만 낙후된 도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행사입니다. 그리고 공연입니다. Want to hear, she won't believe what I found. Want to hear and I want to hear. Nothing is taking me down, down, down. Step to my love.
테이트 모던이나 밀레니엄 브릿지에서 어떤 일이 벌려지고 꾸며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이 어떻게 변하고 바뀌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미술관은 전체 면적의 40%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비워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뛰어놀게 하고 시민들이 강연이나 세미나를 편하게 하라는 의미로 비워둔 것입니다. 그 여유 공간에 놀이터가 있고 아이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근엄한 현대미술관이 아니었던가요? 그 권위적인 미술관에 동네 아이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강연을 하기도 하고 바자회, 버스킹을 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나열하면 300가지도 넘는다고 합니다. 동네 예식장도 아니고 5일장을 여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밀레니엄 브릿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밀레니엄 브릿지를 설계한 기본 컨셉은 이것입니다. 테임즈강을 건너는 다리를 디자인한다. 그런데 건너는 다리가 아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로 인식하게 하자였습니다. 다리와 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리는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리는 다릅니다. 가다가 멈춰서 쉴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다리, 소통하는 문화가 있는 다리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다리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그 행사 내용과 시간은 인터넷으로 미리 공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국을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의 공연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영국 국립발레단이 밀레니엄 브릿지 다리 위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장면은 놀라야 정상입니다. 잠시 놀라시기 바랍니다. 티켓값만 몇백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만 그 비용을 떠나서 어떻게 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을 길거리 공연까지 나서게 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공연은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연은 대체 누가 기획한 것일까요? 그것은 런던시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런던시 당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건물과 다리를 잘 만들고 미술 전시 기획을 잘해도 시민들의 관심을 단번에 끌기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다양한 공연과 문화 행사 그리고 버스킹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것입니다. Leva senza secare. 이런 노력과 함께 다른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완전히 대박났습니다. 매년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영국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우범지역 사우스뱅크, 도시재생에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김정우 런던대학 교수님께서 쓰신 글과 책을 참고하고 제 경험과 의견을 더한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